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종종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직업을 생각할 때는 자기 적성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적성에 딱 맞는 직업이 있을 것 같고 그 직업을 선택하면 저절로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적성과 직업의 관계를 너무 과장하여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적성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각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황성문입니다. 적성이란 일에 관련된 본성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적성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이어서 자기 적성을 제대로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적성에 대하여 쉽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오해는 자기 적성에 딱 맞는 직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적성과 직업의 관계를 너무 과도하게 연결 지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어떤 직업에 딱 맞는 적성도 없으며 어떤 적성에 딱 맞는 직업도 없겠습니다. 적성과 직업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이죠. 직업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일이지만 적성은 어떤 사람의 타고난 성향을 말합니다. 어떤 직업이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에 반하여 적성은 어떤 하나의 능력을 잘할 수 있는 한 부분의 성향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수학선생이라는 직업과 이에 관련된 적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학선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학에 대한 지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수학 지식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능력,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 행정 능력 등 다양한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하나의 적성이 가지는 범위는 수학선생을 잘하는 데 필요한 능력들 중 어느 하나를 잘할 수 있는 성향에 국한됩니다. 어떤 사람이 수학에 대한 적성을 가지고 있다면 수학에 대한 지적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할 뿐입니다. 수학 선생에게는 지식을 전달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능력은 수학에 대한 적성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죠. 지식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성향도 별도로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수학 선생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잘할 수 있는 모든 성향을 각각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수학 선생에 딱 맞는 적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수학 선생이라는 직업에 딱 맞는 적성을 세트로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수학 선생으로서 필요한 적성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학에 대한 적성과 그 외의 몇 가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다면 수학 선생으로서 적성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타 직업들과 적성의 관계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적성과 그 외의 몇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즉 필요한 다른 적성이 없더라도 그 직업이 자기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에 딱 맞는 적성은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적성에 딱 맞는 직업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간혹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에게 어울리는 직업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그 직업에 뛰어들고 보니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원했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직업에서 그 일을 잘하지 못하게 되면 이로부터 오는 상실감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업과 적성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직업의 적성이 맞는다는 것은 그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들 중 일부를 잘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수학에 대한 적성을 가진 사람이 수학 선생을 반드시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학 지식을 전달하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
소통 능력도 있어야 하는데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한 적성이 없다면 학생들에게 수학을 쉽게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럴 경우 수학 선생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수학 선생에 필요한 모든 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중 어느 한두 가지 적성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자신이 그 직업에서 요구되는 주요 적성을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는 노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지 적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자기 적성에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 직업은 적어도 그 직업에 대한 몇 가지 적성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자기 직업을 선택할 때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성들 중 자신에게 없는 적성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때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자신에게 없는 적성이 그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능력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적성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면 그 외의 것들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겠지만 만약 핵심적인 적성이 자신에게 없다면 그 외의 것들은 노력으로 극복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예컨대 수학선생이라는 직업은 수학에 대한 적성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맛에 대한 적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적성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은 노력을 적게 하여도 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에 적성이 맞더라도 그 일을 저절로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고난 성향을 본성이라고 하고 이 중 일에 관련된 부분만을 따로 구분하여 적성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수학에 대한 적성이 있다면 그 말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탁월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 뿐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주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생각을 관장하는 추상적 기관인 생각 메커니즘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위에 있는 그림은 생각 메커니즘 중에서 생각이 만들어지는 과정만을 떼내어 간략하게 그려본 것입니다. 생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가 입력돼야 하고요. 이에 대응하여 우리 내부에 있는 기억이나 본성 중 어느 하나라도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될 경우 우리의 생각은 만들어지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사과를 보고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과를 본 순간 자신의 생각 메커니즘에 사과라는 정보가 입력되었고요. 이에 사과는 맛있다라는 기억이 반응하였기에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본성이 반응하여도 역시 생각은 만들어집니다. 사과를 보고 식욕이라는 본성이 반응하였다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식욕 대신 무력이 반응하였다면 저 사과는 얼마일까라든지 저 사과를 갖고 싶다와 같은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어떤 본성이 반응하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처럼 사과라는 정보가 입력되었을 때 기억이 반응하거나 또는 본성이 반응할 경우 우리의 생각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생각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환경은 기억과 본성이 동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를 보았을 때 이에 대하여 기억이나 본성 그 어느 것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생각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생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어떤 일에 대하여 적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수학에 대한 적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학에 대한 적성이 있는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태어나서 처음 수학을 접할 때는 수학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수학에 대한 적성이 반응해야만 생각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처음 수학에 대한 생각은 수학에 대한 적성이 반응하여 생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생각은 기억으로 저장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수학에 대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생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학을 생각하려는 자신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수학에 대한 기억들이 축적되면 어느 시점부터는 기억의 반응에 의한 생각 생성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기억과 적성이 동시에 반응하여 생각을 생성하는 가장 이상적인 생각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는 수학에 대한 생각 생성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수학에 대한 생각을 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수학에 대한 적성이 없는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수학을 접할 때에는 수학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을 것이고 적성도 없기 때문에 이 시기에 수학에 대한 생각은 만들어지기 어렵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수학을 계속 공부해야 한다면 참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적성이 없기 때문에 오직 기억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어려운 것이죠. 먼저 수학에 대한 생각을 외부에서 강제로 주입하고 기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오직 기억 축적을 목적으로 묻지마식 암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약간의 기억이라도 축적된다면 그 이후에 비로소 기억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하기에 적성이 있는 사람에 비하여 노력은 훨씬 더 많이 해야 하지만 성과는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학에 대한 적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를 다시 보면 물론 수학을 잘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잘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학에 대한 기억들이 축적될 때까지 수학을 생각하고 기억으로 저장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수학에 대한 기억 축적이 미흡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고도화된 수학을 생각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부분에 대한 적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습니다. 적성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노력한다면 없던 적성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 없었던 적성이 일을 하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는 간혹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적성은 타고난 성향이기 때문에 후천적인 노력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하면서 마치 자기 적성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적성의 발현과 잠재라는 작용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적성이나 본성의 작용 원리가 같기 때문에 적성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우리는 적성을 포함한 거대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적성은 전부 드러나 있지 않고 일부만 드러나 있고 일부는 감춰져 있겠습니다. 어떤 적성이 드러나 있는 상태를 발현이라고 하고요. 감춰져 있는 것을 잠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적성들은 각기 다르게 작용하는데요. 이들은 적합한 생각환경이 형성되면 발현되고 그렇지 못하면 잠재되어 버립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일로 인하여 생각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던 적성이 발현될 수 있고 발현되어 있던 적성이 잠재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발현된 적성만을 인지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일로 인하여 발현된 적성들이 달라지게 된다면 그 결과 자기 적성이 변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새롭게 발현된 적성은 잠재되어 있던 적성이 발현된 것일 뿐이고요. 자신에게 없었던 적성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이죠. 이제까지 적성과 직업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비록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자기 적성에 딱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직업 선택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역시 적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이러한 적성을 어떻게 찾아내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자기 적성을 알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성이란 그 자체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기에 이를 찾아내기란 어려운 것이죠. 적성을 찾아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아낸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를 통해서 자신이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과 정확성을 가진 적성을 알아낸 사람이라면 이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또 다른 방법인 자기 적성을 자기 스스로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생각인데요. 자기 생각은 자기 혼자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적성을 자기 스스로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적성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진 과정을 되돌아보면 자기 생각에 자기 적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은 입력된 정보와 기억, 그리고 적성이 융합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적성은 그 자체가 아닌 자기 생각에 녹아들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생각에 녹아들어 있는 적성을 찾아낼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단지 자기 생각들을 세심히 관찰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이 있다면 이를 추출하여 자기 적성으로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자기 성향을 추출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것들이 성향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본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작용 원리를 알고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생각에서 어떤 성향들이 추출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성향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추출된 성향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러한 성향을 자기 적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적성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특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쉽지도 않습니다. 먼저 본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작용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하고 자기 생각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한 사람의 생각에 대한 이와 같은 관심과 노력을 들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 적성을 타인이 찾아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적성은 자기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적성과 직업에 관련하여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점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적성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적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